네, 세 번째 세부적인 개념 정의와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바로 언택트 시대의 쇼핑 트렌드,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부분을 정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과 이커머스의 합성어를 따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시장이 최근에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사 레퍼런스 부분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스트리밍,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현장과 이커머스의 합성어를 만들어 라이브로 현장에서 물건을 파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어떤 배경을 맞춰서 우리가 시장에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라이브 시장은 2017, 18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미비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왕홍, 그 다음 제 강의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해란 대표의 강의에서 아시겠지만 왕홍이라고 하는 중국판 인플루언서들이 2016년, 17년도부터 이미 현장에서 물건을 많이 팔고 있던 그 라이브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게 속도가 확산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확산 배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4G와 5G 기반의 통신 모바일 인프라로 동영상 서비스의 속도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로 둘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언택트의 가속화입니다. 오프라인 강점인 쌍방향 소통과 실제감을 부여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접목한 온라인 쇼핑의 진화입니다. 이커머스는 직접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 소비자와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라이브 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은 라이브로 댓글을 달면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댓글을 달면서 한 번만 더 좀 들어주세요. 한 번 좀 더 자세히 보여주세요. 라는 걸 실시간 반영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확산 배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파워가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바로 홈쇼핑 채널에 대한 기반이 많이 약화되고 SNS, 개인 미디어로 각광받는 유튜브, 페북, 인스타그램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좀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밀레니엄 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을 하면서 모바일과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성향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바로 소비 트렌드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실시간 쌍방향 소통과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향상, 홈쇼핑 대비 낮은 비용과 홍보 판매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 즉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사이에도 같이 병합점을 좀 맞춰서 이루어진 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의 등장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라이브 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VE라는 세 가지로 좀 표현해 봤는데요. 라이브를 시청하면서 바로 구매까지 연결되는 바로 링크드라는 표현을 좀 썼고요. 그리고 판매, 구매자 간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랙티브라는 표현을 좀 써보았습니다. 흔히 말해서 백화점에 가면은 우리가 고객들을 만나서 고객님들과 소통하실 때 인터랙티브한 어떤 소통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홈쇼핑도 기존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각종 네이버 쇼핑 라이브, 인터파크, 11번가, 위메프,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서도 형성을 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V 부분, 배리어스입니다. 실시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혜택과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홈쇼핑에서 늘 외치던 여러분 마감 임박했습니다. 마감 임박 전 몇 프로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케팅으로 그들이 소구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링크 하단에다가 사전에 이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께 퀴즈를 내고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터테인먼트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이벤트와 쇼핑의 흥미 요소들을 만들어 놓고 그 재미와 흥미 요소를 결합한 형태의 라이브를 진행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이 반청 시간이 30분, 40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 재미 때문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듯 라이브 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1인 판매자, 인플루언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판매자 지정 시간대의 생방송과 물건 판매, 다시 보기 기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 경쟁력보다는 컨텐츠와 팬덤이 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금액을 싸게 이 물건을 파느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얼마나 재미있게 판매하느냐, 얼마나 많은 팬덤들을 형성하고 있느냐, 그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그 팬덤의 영향력이죠. 그 팬덤의 영향력에 따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구매자 간의 실시간 소통, 즉 양방향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크리에이터와 리테일러의 합성어인 크리테일러라는 개념을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크리테일러 시장이 분명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백화점 근무했을 때 화장품 매장 혹은 생활 리빙 매장에서 판매를 굉장히 잘하는 사원님들께서 실제로 쇼핑 라이브에 들어갔을 때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판매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특장점만 조금만 갖춰서 즉 USP 그 제품의 셀링 포인트만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제품 판매를 훨씬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런 특장점들을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판매하고 계시는 물건들을 직접 라이브로 판매해 봤을 때의 효과를 한번 측정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라이브 커머스와 우리 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가 과연 어떤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과연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바로 영상 시청 중에도 원터치를 통한 원스톱 결제 프로세스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매 결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TV로만 시청을 하고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바일이나 PC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은 구매 시간,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권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니즈를 요청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벤트와 프로모션 참여형 컨텐츠로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생생한 현장 감각, 시공간 제약이 적고 쌍방향 소통으로 소비자 니즈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을 추후 설계하여 제품 제작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댓글창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리뷰, 현장에서 봤을 때 좀 불편했어요 라고 이미 기존에 구매했던 기소비자들이 올라온 그 리뷰를 통해서 제품에 또 반영을 하여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홈쇼핑과의 가장 큰 차별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집된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추가적인 마케팅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도 실시간으로 마케팅 방송을 하면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면서 고객들이 올라온 그 리뷰나 혹은 제품에 대한 장단점들을 잘만 정리하고 단점을 반영한 부분을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콜백을 해피콜을 한다거나 해서 고객 소비자들께 조금 더 좋은 가치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바로 이게 홈쇼핑과의 차별화되어 있는 라이브 커머스만의 가장 큰 특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유통몰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다양한 형태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하이마트와 ATA 플라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런 방송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롯데에서는 롯데 백라이브와 같은 걸 통해서 백라이브 섹션으로 운영 조회 중이고 그리고 누적 시청 숫자만 해도 1만 8천회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윈도우라고 해서 현대백화점, 네이버, 그립과 함께 네이버 쇼핑 내에 백화점 윈도우 라이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는 마인드마크라고 하는 영상 제작 컨텐츠 회사를 직접 설립하여서 SSG와 협력하여 서로 상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형태를 보시면 될 겁니다. 밑에 보시면 라이브 판매 화면에 대한 예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개인 판매자죠. 주로 인플루언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진행했던 분은 홍윤아 씨랑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SNS에 논란이 됐던 찌양 씨와 같은 분들도 같이 간장게장 판매도 함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저 두 분이 바로 첫 번째 화면에 나와 있는 분이 전문 쇼 호스트나 주로 인플루언서가 들어가서 같이 진행을 하고 물건 판매에 약간 감칠맛 나는 요소로서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장면에 나오는 것은 바로 실시간 댓글 기능을 활용해서 쌍방향 소통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청 중에 방송 상품에 대한 조회와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밑에다가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화면을 딱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쇼핑 편의 기능으로서 찜하기와 같은 부분들을 좀 탑재를 해서 소비자들이 결제하는데 그리고 추후에 상품 구매를 할 수 있는 장바구니와 같은 기능을 탑재해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나도 다 아는 우리 라이브 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새롭게 부상하는 플랫폼의 길목에서 마케팅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이 다양하게 지금 유입되는 트렌드를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근무했던 저도 담당자로서 여러분들께서 분명 행복한 백화점 내에서 다양한 판매 고객분들을 만나고 접점해서 근무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인만의 아까 말씀드렸던 업셀링 포인트, 즉 차별화 요소만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을 때 조금 더 본인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유통센터 산하에 있는 이 중소기업들의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체와의 어떤 이 라이브 커머스 판매를 하자라고 오히려 딜을 해보시고 같이 판매를 하는 방향으로 또 한번 끌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이용, 고객층과 품목 중심으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좀 큰 분야입니다. 20, 30대 공략을 위해서 신 디지털 마케팅 채널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고 라이브 쇼핑은 20대 비중이 20%, 30대 비중이 55%, 40대 비중이 17%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연령대는 점차 증가할 것이고 기존 TV 홈쇼핑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아마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는 효과를 아마 보실 겁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소통 방식에 대한 변화 부분입니다. 섬세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 특성에 반영한 구매 여정별 맞춤 마케팅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마한 사은품 중에 손수건이 있어 라고 한다면 손수건을 미리 드리겠습니다라는 사전 안내 방송을 미리 하고 방송 진행을 하고 방송 종료 후에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다음 방송에 이렇게 반영해야 되겠구나 하는 구매 여정별 마케팅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일약 스타덤에 오를 만한 쇼호스트가 될 수도 있고 분명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기존에 한계가 있던 그 행복한 백화점 내에서만의 판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의 진입으로 다양한 고객군들을 만나고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사점 내용을 잘 반영하여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객 소통 방식에 대한 변화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구매 여정별 타겟팅을 진행을 하고 판매자와 타겟 고객층, 품목과 패션, 품목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좀 정해서 이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제품을 어떤 분석을 통해서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여러 회사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가 급부상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콘티를 만들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 기획 부분, 두 번째는 샵 테이너, 흔히 말해서 매니저님들과 같은 이런 전문 쇼 호스트 혹은 전문 판매자분들께 저희가 섭외나 혹은 인플루언서 섭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촬영 준비, 즉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듯이 마이크와 조명, 라이브 방송에 대한 장비 셋업을 하고 진행을 해서 프롬프트 모니터와 함께 작가 그리고 PD와 협의하에 이렇게 원만한 촬영을 위해서 라이브를 진행하는 형태고요. 네 번째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벤트 요소들을 만들어 고객 유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세스는 사전 협의 단계가 들어갈 것이고 제안 요청서를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 기획을 받게 되면 콘티를 전달드리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의 방송을 전개할 것이고 이렇게 카메라를 잡아드리고 이렇게 주민을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소비자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스토리보드와 기획 검토, 최종 리허설을 통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건 좀 더 심화반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판매에 대한 기술입니다. 상품 판매가 염색제, 판매하는 상품은 바로 염색제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판매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고 제가 임의로 가설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체 네 가지의 W와 한 개의 H, Who, Why, What, Where 그리고 How라는 이 전략을 써서 이 언택트 시대의 쇼핑 트렌드인 라이브 방송에 대한 판매 기술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Who 부분입니다. 어떤 타겟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Why, 어떻게 해서 구매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Who 부분은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20대, 30대 여성을 주 타겟으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구매에 대한 이유 부분입니다. 헤어 컬러를 바꾸고 싶을 때마다 헤어샵을 가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 그리고 기분이나 옷차림, 계절 등에 따라서 마음대로 헤어 컬러를 바꾸고 싶은 마음, 헤어 컬러가 인상에 주는 영향 등의 니즈를 연구해서 고객들에게 왜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매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what, 상품에 대한 특징 부분입니다. 아모니아가 들어있지는 않는지, 자연 유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두피 자극이 적고 간편하고 짧은 시간에 염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컬러가 자연스럽게 나오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할 줄 아는 그런 셀링 포인트를 잘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 웨어 부분은 바로 시장 조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트나 홈쇼핑, 홍대나 가로수길 등의
셀럽들이 방문하는 헤어샵 등을 방문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오픈 마켓과 연예인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를 조사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가장 강력한 특장점이 무엇인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조사하고 그 시장 조사에 맞춰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 5가지 원칙을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이 정의를 하지 못하셨겠지만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백화점 접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방식 그대로만 적용한다면 바로 이 5가지 원칙이 없더라도 분명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판매의 기술은 충분히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홍윤아 씨와 윌리엄 소노마 그리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 진행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영상으로 한 번만 좀 더 보시고요. 보통 사례는 연예인과 셀럽 참여형 컨텐츠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벤트와 특가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사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험 및 고객 니즈 반영에 대한 사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접해져 있는 이런 환경에 같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 보면 좋은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넥스트 커머스 2020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D2C 혹은 스마트 스토어의 변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등장과 같은 이런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지금 같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른 기회로 적응하고 준비해서 이런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좋은 자세로 함께 배우고 운영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트 커머스 2020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서 라이브 커머스와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 그리고 D2C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정확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신 내용으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판매 기술이나 혹은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만나 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미스 주식회사의 김세훈 대표였습니다. 긴 강의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메일을 같이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